예, 올해도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상당히 그 시간을 길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짧게 쓸 수밖에 없는데 가장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똑같은 시간을 가장 길게 풍부하게 쓰고 가는 사람은 역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길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가장 길게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바늘로 꼬맬 것을 이제 10바늘 이상으로 꼬맨다. 또 10바늘 이상으로 꼬매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또 그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그 타이밍 뭐든지 제때 해야 효과도 있고 또 그 시간을 충실하게 나라 발전을 위해서 쓸 수가 있죠. 헛고생을 안 한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들께서는 우리 정부의 그 개혁 과제들을 빈틈없이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던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기업 활력 제고법, 테러 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 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경제 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정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견 법안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 법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용접, 금형, 주물 등 뿌리 산업에 대해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면 최대 1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장년들의 일자리 걱정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한쪽은 구인난으로 고생하고 한쪽은 구직난으로 고생하고 이러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맨날 일자리 걱정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 기간제 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 안정법입니다.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등의 71.7%가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가장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체감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 5법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이 된다면 향후 5년 동안 총 3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제조업처럼 재정, 세제, 금융상의
지원 근거를 부여하고 표준화, 전산화 등 서비스 산업 인프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 분야가 왜 이러한 지원 대상,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주력 산업들은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를 겪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 기업들의 무섭게 추격을 당하면서 기업의 사활을 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서 핵심 역량 집중과 유망 신산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 활력 제고법은 이것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법인데, 우리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13개 업종 단체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을 안 하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대량 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이 기업 활력 제고법은 이 대량 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되면서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되는 고용 절벽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공공 분야가 선도해서 고용 절벽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에 그동안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313개 모든 공공기관과 부산교통공사 1개 기관만을 제외한 141개 지방공기업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줘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종사자들의 자기 희생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조금씩 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공공 분야의 임금 피크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앞으로 2년간 8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졌고, 당장 공공기관들이 내년 초에 더 많은 청년 신규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관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면 향후 4년간 약 13만 개의 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해서 민간에서도 노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불씨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3, 4분기 성장률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1.3%를 기록했고,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경상 성장률도 2011년 이후 4년 만에 5%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이 작년 세계 13위에서 1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중 FTA 체결에 따라 거대 시장인 중국 진출 목적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중동과의 정상 외교 이후에 건설, 석유화학 부문 등의 중동 자금이 작년보다 5배 이상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작년 인건비 절감 등 경영 혁신을 통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34억 원의 영업 흑자를 달성했고 금년에도 1,000억 원 규모의 영업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기 회복 흐름이 연말과 내년에도 지속되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경과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가 금년 말로 종료가 되면서 내년 초반에 일시적인 내수 정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매번 그 총선이 있을 때 투자가 이렇게 많이 좀 지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관계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년도 그 경제 정책 방향에 이것들을 충실히 담아주기를 바랍니다. 올해 초 소득세 연말정산 과정에서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 중 일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는 이분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초에 상당히 분주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책 때문에. 내년 연말 정산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보완 대책으로 마련한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맞춤형 원천 징수 제도 등의 보완 대책이 이번 연말 정산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해 주고 특히 올해 초 연말 정산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된 급여 5,500만 원 이하자와 1인 가구 등의 환급과 세부담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말 정산부터는 정부 3.0의 대표 사업의 하나인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가 개시가 되었는데 벌써부터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보완된 제도들을 국민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과 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들을 언론과 또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